일본에 돈 받고 유학하고 지금도 일본에 돈 받고 하고 있는 학자들이 확신을 줘가지고 일본 수능에 이따위 문제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총독부에서나 냈을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버젓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수능 한국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수능 고고라고 하죠. 가오가오 수능의 이제 역사 문제, 중국사 문제 몇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수능에서는 이제 어떤 역사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는 건데, 이것도 2020년도, 저희가 전부 다 2020년도 시험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본 시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아주 긴 지문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 긴 지문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하는 문제라 단답형 같지만 단답형이 아니고 이 전체를 갖다가 그 시대 상황을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문제를 보면 그 아래의 문장을 읽고 그 아래에 기재한 설문 1번부터 15번까지를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 열도와 대륙의 교류는 교류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나라는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죠. 한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한서지리지의 외인이 조선반도에 있는 한의 낙랑군에 정기적으로 사자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제를 보면은 한서지리지의 외인이 조선반도에 있는 한의 낙랑군에 이 이야기는 한서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문제 낼 때 마치 이제 한사군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걸 갖다 딱 끼워가지고 한서지리지에 마치 낙랑군이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아주 이제 말하자면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낙랑군은 중국의 여러 기록들이나 고고 유물들을 찾아보면 한반도 평양엔 전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로 사료를 보면은 지금 중국의 하북성 노룡현, 여기가 명청시대의 영평부인데 여기에 낙랑군 조선성,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라고 중국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바로 반도 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서 대륙을 잘라내고 해양을 잘라낸 다음에 대륙의 북쪽에는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대륙의 남쪽에는 고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날분부가 있었다. 이걸 갖다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수능시험에 이따위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학과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이 아주 통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사학을 극복 못한 결과 일본이 아직까지도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식민사학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다 또 후한서, 동의전에는 1세기의 외국의 노왕이 후한의 도, 어디에 있는 이제 광무제로부터 인수를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니 요르바, 그러니까 삼국지에 따르면 239년에 야마대국의 여왕 비미호가 어느 황제에게 사신을 이제 보내서 칭호와 금인과 그 외에 여러 다수의 뭐를 갖다가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요 1, 2, 3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한의 도읍지가 어디냐, 일본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보면 이 문중의 공란 일에 들어갈 도읍지의 명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까 낙양, 장안, 남경, 북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낙양이 동경이라고도 불렸던 낙양이 이제 후한의 도시였죠. 그다음에 장안은 소안이었고, 뭐 남경은 나중에 명나라의 수도였던 곳이니까요. 답은 낙양인 거죠. 그다음에 본문의 공란에 들어갈 나라의 명칭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여기에는 비미호가 그 위나라 그 황제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칭호와 금인과 그 외에 다수의 뭐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 뭘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본문의 공란에 들어갈 것은 동탑과 동모와 동경과 이 고옥이다라고 하는데, 이 동경을 받았다라고 이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 이 사료를, 이 시대에 대한 사료를 다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뭐냐면, 그 다음 문제도 4세기 조선반도에는 이 중국 동북부 이래 놓고 나서 결국은 호태왕 비문에 기재되어 있다. 4세기 후반의 외국, 여기다 야마도 정권 이렇게 써놨죠. 결국 이제 4세기 후반에 야마도 정권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의하면 나와가지고 싸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에서 이 시험 출제한 사람들이 구급파들이 출제한 거예요. 아베나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슈가나 다 구급파들이니까 이 구급파들이 득세해가지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뭐냐면 이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이 외에는 여기 야마도 정권 이렇게 써놨는데, 야마도 정권이 국가 체제가 된 거는 6세기 중후반, 빨라야 6세기 중반 무렵이에요. 그전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갖다 처음에 이제 북한의 김석형 그 선생이라든지 조희승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논문을 제출하고 책을 내가지고 일본 학자들 뭐 기마민족자로 쓴 에가미나미오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6세기 중반 무렵에 들어가야 비로소 야마도웨가 국가가 되고, 그 이전에는 그 지방의 봉건 정부지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아닌데 4세기 후반에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현해탄 건너서 바다 건너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근거를 가지고 그 일본인들은 그 다음에 4세기 후반에 그 가야를 점령하고, 야마도웨가 가야를 점령하고 그 임날본부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버젓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원래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지금의 김해 일대와 큐슈 일대의 유적 유물을 조사해 본 결과,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 일방적인 흐름으로 김해 지역의, 즉 이제 가야 지역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구급파들이 그 다음에는 한국의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한국의 교수들, 역사 교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대줘가지고 다 박사학위를 받게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는 이 친일 카르텔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면 대학 교수 되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임나일본 부서로 이 주장을 거꾸로 떠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구구파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저 이제 유학생들 일부를 포섭하고 그다음에 이 교수들에게 돈을 좀 연구비 대주고 뭐 생활비 대주는 건데요. 그 호사카 유지 교수 말에 의하면 이 교수들이 일본에 한번 가서 한번 강의하거나 발표하면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학 때 뭐 서너 번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갔다 오면은 뭐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을 챙기는 거죠. 그런 수법으로 해가지고 마치 4세기 후반에 국가도 아니었던 야마도에가 그 한반도에 정벌해서 한반도를 정벌해서 임날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문제가 지금 버젓이 수능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석청이라든지 이런 역사학자들은 광교토도양 비문에 나오는 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뭐냐면 광교토도양 비문에 나오는 왜는 지금의 나라 야마도에 있던 왜가 아니라 지금 큐슈 일대에 있던 왜인데, 큐슈 일대에 있던 왜는 뭐냐면 가야계가 건너가서 세운 분국, 소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전쟁하게 되니까 이 소국 분국의 왜를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합리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4세기 후반에는 야마도에란 국가 자체가 없었는데, 국가 자체가 없이 나라 그 부군만 이렇게 다스리던 지방정권이었는데, 이 지방정권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세토네를 건너가지고 큐슈를 지나서 현해탄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광교토도양의 고구려군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전 직후에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일부 반성을 했어요. 우리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반성하자라고 하다가 여기에 바로 임나흥방사를 쓴 시에마스 야스카즈,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학수본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을 갖다 1949년에 펴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일본 패전으로 쫓겨가고 난 이후에도 제가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경성제대 교수이고 그다음에 조선사편수의 간사였었죠. 여기 한국을 들락거리면서 서울대 교수를 지도했다라고 얼마 전 세상 떠난 김용석 교수의 자서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나라 역사학은 조선총독부 시절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역사의식을 아주 깎아내리는 데서 더 나가서 일본이 버젓이 저런 제국주의 시대 때나 낼 수 있었던 문제를 갖다가 버젓이 지금 학생들에게 수능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미래에 상당히 암담한 이 분쟁의 불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바로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이 확신을 준다는 거죠. 일본에 돈 받고 유학하고 지금도 일본에 돈 받고 하고 있는 학자들이 확신을 줘가지고 일본 수능에 이따위 문제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총독부에서나 냈을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버젓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 10대 대학 발표할 때 지금은 아시아 10대 대학에 한국 대학들은 뭐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 한 개쯤 들어가든지 한 개를 못 들어가고 일본 대학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이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때고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낙랑군이 어디 있었는지 다 아는데 저희 한가람 답사에 11살 먹은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낙랑군 평양에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도 버젓이 저런 문제를 내고 그런 것들이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하고 한국의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이 나중엔 일본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칫하면은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일본 구급파들의 진동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